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권영만 교수의 살아오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인사란 것은 사람이 늘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한자어로 풀어보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2022년 12간지로 따지면 호랑이 해가 이제 마지막 점으로 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서 조금만 있으면 자실을 넘어 음력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게 되죠. 원래는 개묘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물, 개, 검은색 토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바지런하고 민첩하며 또 지혜가 예리한 그런 동물인 토끼의 해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맞게 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올라가면 이 고조선 당군 왕검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이웃의 나라들이 동방 예의지국 또는 백의의 민족, 당군 왕검의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부 세력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슬기롭게 민족혼을 살려서 잘 이겨나온 그러한 민족임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가 가장 저희들은 살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6.25가 막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이 땅에 왔습니다만은 이제 섣달 금음날이 됐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는 새로 다가오는 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그때 뭐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같이 그렇게 좋은 옷이 전혀 상상을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냥 치마 저고리에다가 행주치마 하나 두른 그 상태로 그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녹그릇으로 제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녹그릇이 추석 때 쓰고 둔 것이 그냥 녹이 까맣게 끼어요. 그러면 그걸 닦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개울가나 연못 밑에 내려가면 작은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하고 기화장이 그게 이제 구운 거에서 알칼리 성분이죠. 기화장을 깬 그 가루하고 섞어서 지퍼를 놓고 그거를 막 문지릅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물에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녹구르고서 제기를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할머님, 당신 전부 흰옷이니까 백이민족 흰옷으로 된 것을 전부 빨래방망이로 두드려서 때를 빼요. 그 개울이 그 좋은 데 앉아서 손은 거북선이 됐죠. 벌겋게 부어 터진 손을.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빨래를 널어요. 일주일 전부터 제기 닦고 옷빨래 그리고 아이들 서너 명 있는 그 옷도 다 빨아서 뭐
설이 되면 새 옷 하나씩은 또 얻어 입은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뭐 학교, 국민학교, 지금으로 뭐 초등학교라고 그럽니다만 그때 국민학교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되는 학교, 일본 놈들이 지은 이름입니다만 어쩔 수 없었죠. 까만데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고 콧물이 흐르면 하도 여기를 닦아서 여기가 반질반질 뭐 그걸 또 빨아서 세탁을 해서 이제 새거 입히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그것도 뭐 일본 놈들 잔재로 남아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삶이 입에 풀칠하는 것이 중요했지 외양에는 그렇게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 또한 날은 얼마나 추웠는지 어제가 대안이었습니다만은 이쯤 되면 원래는 윤달이 다가오는 해에 한 달 들어서 설이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오늘이 섣달 금음날이니까 이제 이제쯤 되면 미리 방앗간에 집에 디딜방아가 거의 있었어요. 디딜방아에 뭐 쪄서 떡 준비도 하고 뭐 그 지짐 뭐 부침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섣달 금 바로 전에 5일장에 가서 이제 뭐 토막 난 상어 뭐 조기 이런 그 제수 준비를 해 오십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다 준비를 해요. 하고 일부는 뭐 바깥에 앉아서 요즘이야 방에서 뭐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기름 부으면 되지.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엌에 돌 걸고 소뚜껑을 뒤집어서 거기 보면 지금 보면 들기름이에요. 들깨 싼 거. 그러다가 부침개도 부치고 뭐 이렇게 전도, 편육, 어육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그 어린이들은 뭐 앉아서 뭐 윷놀이도 이제 타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면 뭐 눈썹이 샌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잠을 안 자려고 그럽니다. 하다가 한 2시쯤 되면 뭐 잠이 떨어지죠. 군부를 넣은 방에서 자고 당일 아침이 되면 우물가가 있었는데 두레박 우물이에요. 그거 빨랫줄을 귀신이 오면 걸린다고 아버지가 빨랫줄 치우라고 그럽니다. 그거 걷어내고 그 우물가에 가서 세수하고 일단 정한수 하기 전에 새벽 4시인가 5시쯤 어머니가 하셨어요. 정한수를 떠다가 뒤 작목대에 갖다 놓고 원래 한내도 잘되게 해달라고 자식 무고무탈하게 농사 짓는 거 조금이지만 휘재 안 나게 흉년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서 섣달 금날이 마지막 지나가고 새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해 뜰 때쯤 되면 다 깨워요. 그래서 일렬로 마당에 나가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저희들은 어릴 때 아버님 정산도 동학 보류에 경상북도 북부 그 책임을 맡는 그런 분이어서 저희들이 정산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감사의 인사를 그렇게 하고 차례를 제사를 지내죠. 정조부부터 고조부까지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집은 했습니다만은 정조부 그다음에 조부 아버지로부터 이제 보면 아버지로 한대니까 우리한테는 아버지 정조부니까 우리한테 고조부가 되죠. 정조부, 조부, 생부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4대째 제사를 모시는 그러한 신년의 제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전에 전날 그 동네에 가장 연세가 많은 분한테
어른들은 인사를 갑니다. 그걸 묵은 세배라고 해서 그분의 새로운 한 해를,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해를 뒤로 물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 하나의 미풍양속이랄까요. 그래서 거기 그 집에 가서 묵세배를 드리고 조그만 음식을 드시고 와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저희 집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중에 저는 안동군 부정공파 38대 손입니다만은 우리 동네에 가까운 5촌, 6촌, 그 다음에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에 우리 같은 부정공파에 12촌까지 집을 돌면서 제례를 모십니다. 그러면 제사 지는 것만 해도 한 오후 2시쯤 그렇게 끝나요. 그런 그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앞에는 죽게천 맑은 물이 소백산서부터 흘러내리고 청달이 지금 선비촌이 있는 그 향교 앞을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아름다운 아주 그 장관을 이루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용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단종 복귀를 이루는 금성대군이 거기 와서 수릉군수 이봉과 같이 말하자면 그때는 영모라고 그랬죠. 그걸 하다가 수만 명의 무고한 목숨이 목을 잘려서 그 피가 거의 십리를 흘러내려 피가 그쳤다 해서 지금도 그 마을 이름이 피끝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굉장한 그 소용돌이가 있었던 마을이고, 또 어찌 보면 청풍명월의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탄건에 또 이 망건을 쓰신 분들, 그 다음에 갓쓰고 저희 아버님도 유림의 학자이시고 또 훈장 선생이 있어 지금 저와 같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자라서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지금 외국에 한 25년 이상을 교수를 하다 들어와서 늘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하나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것이 망건이고요. 양쪽에 붙어 있는 것을 관자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관자놀이라고 우리 몸에 침을 놓는 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는 것이고, 이 위에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조금 화려하긴 합니다만 풍잠이라고 그래요. 바람풍. 그때 잠자를 제가 장길 잠자라고 넓힌 얘기를 두째 시간인가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장길 잠자가 아니고 비녀 잠자를 씁니다. 비녀잠. 비녀는 가두는 거죠. 묶어놓는 거. 그래서 잠깐만요. 목이 상당히 마릅니다. 바람풍 비녀잠이라고 해서 풍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에 갓을 쓰게 돼요. 갓은 밖에 나가면 높이가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갓입니다만은 이렇게 높아서 바람에 끈을 메어도 날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와도 날아가지 못하도록 안에서 이렇게 걸어서 바람을 비녀의 역할처럼 묶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풍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을 쓰게 되죠. 자,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양해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영만 교수의 살아오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에 있는 죽은 고기는 언제나 물에 밀려서 또 내려가게 되고요. 살아있는 고기, 특히 회귀하는 고기들 같은 것은 연어, 뱀장어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살아있어야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죠. 살아있어야 올라간다. 이 오름이란 것은 위치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우리 그 마인드 앤 소울,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상향을 향해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인생의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점에서 내 영혼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된다는 뜻으로 저렇게 블로그 이름이고요. 이 유튜브 이름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살아오름의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기, 도, 법, 종자, 시 얘기, 말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에너지 원인, 화. 우리는 화를 화딱지 내고 화풀 내고 이런 거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각도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 원인, 화가 어떻게 나를 앞에 나오는 나의 안에 있는 기운과 내가 걸어가야 될 길도와 내가 운용해서 세상에 적응해야 될 세상의 모든 법도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틀려지게 되어 있사오니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제 첫 장의 강론의 챕터로 담았고 first one chapter로 지금 말의 씨를 잘 심자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거쳐서 말은 무엇이며 말의 씨앗은 뭐를 씨앗이라고 그런다는가? 말씀은 무엇인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말의 씨를 심을 때 말의 씨를 줄이니까 뭐죠? 말 씨가 돼요. 그래서 seed of word 말의 씨가 됩니다. 씨는 땅에 심겨져야지만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싹을 트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씨를 농부가 가을에 거둬서 벽씨도, 콩씨도, 옥수수씨도 모든 것을 전부 저장을 합니다. 그때 뭐해요? 수분을 날려요. 수분을 날려버린 그 씨앗이 수분을 다시 만나면 그 요즘에 현대과학으로 DNA라고 그럽시다. 그 생명의 본질이 땅 속에 심겨졌을 때 적당한 수분과 온도와 바람과 주변의 environmental condition, 환경적인 모든 것이 맞아졌을 때 싹이 트게 됩니다. 보세요. 싹, 싹. 씨가 싹이 됩니다. 씨가 싹이 돼서 처음에는 5m요. 씨에서 5m고 우미 싹이 돼서 그 겨울에 딱딱해진 땅들을 농부가 갈아 부드럽게 해놓은 그 상태에서 싹이 정말 자연의 힘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강연도 하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죠. 원래 시골 사람이니까요. 그 하나의 작은 씨에서 생명이 싹이 되어 올라오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의미 있게 지켜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참 지혜로워요. 낮에는 잘 안 나와요. 자고 일어나 보면 밤에 올라와 있어요. 싹이. 씨에서 싹이 듭니다. 싹이 점점 자라나 작은 줄기가 줄기에서 잎이 되고 그 줄기가 가지가 되며 가지의 꽃눈에서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수정을 해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이것이 햇빛과 습도와 바람에 의해서 과일이 됩니다. 열매에서 과일로, 과일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실과 과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실을 가진 생명체의 일생입니다. 말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가 심겨 자라나는 원리와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씨나 꽃이나 글씨도요, 한 땀, 한 자, 한 획을 그을 때 그 생명체를 불어넣는 겁니다. 불씨 역시 작은 불에서부터 피어나게 되죠. 이 씨라는 말의 개념을 조용히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자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생물 안에 있는 씨나 우리가 생명체가 내뱉은 말의 씨, 말씨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말의 씨를 심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이 말의 씀씀이, 유세이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말은 틀려집니다. 말을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생사 여타를 재판관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 센텐스가 담고 있어요. 피고인은 무슨 형법 몇 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한다. 우리 옛날에 언도라고 그랬어요. 일본식 표현입니다만은. 피고 땡땡땡은 무죄를 선고한다. 무엇입니까? 생과 사가 갈리는 말 한마디에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기는 말을 높여서 하는 걸 말씀이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을 말씀하십시오 라는 것은 귀하의 처분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제 말씀은 할 때 내가 말을 상대방에 높여주려고 말씀이라는 그런 어휘보다는 말의 씀입니다. 용도. 아시죠? 우리 한글을 또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을 한글은 물론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만은 뜯어 들어가 보면요. 너무나 깊은 철학과 심리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성어, 의태어 보세요. 비가 왔어요. 마음이 촉촉합니다. 땅이 촉촉합니다. 조금 더 많이 왔어요. 축축합니다. 근데 가마니가 물에 젖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척척합니다. 이런 말이 세계에 어디 있답니까? 저는 한 38개국 다녀고요. 5개국에서 교수를 했는데요. 그 나라 말 조금씩 다 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언어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인들이 쓰는 것만큼 위대한 언어를 쓰는 민족이 없다는 데 저는 놀라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다 이렇게 됐나요? 역시 말 얘기네요. 말씨예요. 자, 오늘은 제 3강의 중에 이게 본강입니다. 제가 시험 강의로 죽장 들고 가 쓰고 가는 거 오늘 우리 만들어갖고 그것도 올려봤고요. 저는 이 유튜브로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집 기술을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러 가는데 배워갖고 좀 더 잘할게요. 아직 잘 못해요. 예, 양해하시고. 끊어지더라도 다음 편 또 있고 하니까. 어느 단편 들어봐도 그 단편 안에 테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우니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말에 씨를 심으니 말씨고요. 권가의 성을 가졌으니 권씨예요. 우리 아버지의 씨가 권씨예요. 귀하의 어르신이 옛날에는 양반들이 참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어르신을 춘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냐. 모친 뭐 요즘 모친 뭐 그것도 양반이 쓴다고 그래. 그때는 자당님이라고 그랬어요. 형님은 백부님 뭐 당수님 뭐 어려웠어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 볼일 다 보고 가세요를 인사하면서 배꼽 인사하면서 어르신 소가나 있어.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만은 원리가 변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말 쓰는 걸 보면 저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기가 차서 하는 말은 헐, 이거를 그 선생들이 배하고 같이 헐, 지긋, 리을, 비읍,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더라? 갑분사, 갑자기 불이, 그 줄여서 뭐를 합니까, 그거를? 제가 적어서 지금 방송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680개나 돼요. 그 중에 신조어로 사전에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에 학자들이 검토를 했겠지만, 어쨌든, 정신 좀 차리십시다. 쌤이 뭐예요, 쌤이? 국적도 없고, 뜻도 없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단어가 선생입니다. 스승사. 그걸 보고 교장쌤, 김쌤, 이것도 지긋, 리을, 비읍, 기억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의 두 문자인지. 화가 좀 나요? 제대로 합시다. 왜 이렇게 목 아프게 우리 알자고 이럴까요? 우리는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만든 세상에 가장 둘도 없는 위대한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한자도 아닌 이상한 것을 섞어갖고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나보고 저 꼰대 할배라 그럴까? 괜찮아요. 꼰대라 하세요. 꼰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꼰대 아니고요. 훈장이에요. 가르칠 훈, 어른장. 어른이 얘기하면 들으세요. 말의 씨를 어디에 심느냐. 성경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또 뭐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주세요. 성경이 66권이라는 긴 책으로 엮어놨는데, 물론 뭐 예수님이 적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돌아다닌 것을 이렇게 집계를 해서, 뭐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성경 신학 쪽에도 마스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창세기라는 제1권의 모두에 우리 책을 보면 머릿말이라고 나옵니다. 앞에 가장 책의 모든 것을 앞번 축약해서 적어놓은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제네시스예요. 요즘 그 제네시스 차가 잘 돌아다닙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하 샤마임 하 슈레츠.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다. 바라라고 그래. created라고 그러는데요. 뭐로? with a word. 말로. 뭐 한 거 아니에요. 말로. 요한복음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논리가 아주 정확한 논리입니다. 어쨌든 말의 중요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디 봐봅니까? 써보면 알죠. 재봉틀 박아보면 성능을 알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보면 그 성능을 알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씨를 심을 때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씨를 심는 장소가 돌짝밭에 던져놓느냐, 좋은 땅에 던져놓느냐, 가시밭에 던져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틀려집니다. 우리의 말은요, 해 놓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공중에, 모르죠. 공중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당신 보고 한 얘기는 당신 가슴속에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좋은 걸로 남아있고요. 독하고 악하고 미운 시기 질투의 말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고 제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요. 말. 그러니 함부로 심어서도 안 된다. 함부로 써도 아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안 하고 살라고요? 아니. 말을 하시고 살 때 때와 장소와 조건에 맞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언어 수사에 대한 레토릭에 대한 수많은 책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다 읽고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른 말을 하느냐. 말은요. 말 잘하는 방법 가르치는 것을 레토릭이라고 그래요. 수사학. 그래서 뭐 옛날에는 웅변 학원도 있고요. 뭐 엄청 한국에 많이 있었어요. 시간, 2, 장소, 3, 조건, 4, 환경에 따라서 뭐 해라? 발언하시라. 사람들을 보면요.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시간에 말을 해요. 아니,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 많은 곳에 강의하고, 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질문이 아니고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질문이 아니고,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뭐로? 자기의 주장을.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입니다. 들어서 머리 안에 넣어서 숙성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귀는 들어가는 귀는 아주 적어요. 근데 나오는 입은 아마 남산 1호 터널만큼 큽니다. 여기서 걸리지도 않고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뭐 학자들도 똑같습니다만, 자기 경험치, 자기 연구치, 자기 위주의, 이거를, 아직